안녕하세요. 커버드콜 상품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계속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에이스에서 작년에 출시한 커버드콜 3종 상품이 곧 1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커버드콜 하면은 생각할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 그 진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보면서 이 전략의 현재와 미래를 좀 함께 짚어보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블룸버그 인덱스 그룹에서 옵션 기반 전략을 개발하시고 있는 김정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자기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블룸버그에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지금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블룸버그 인덱스 그룹에서 파생 상품 인덱스 개발 글로벌 헤드를 맡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 오기 전에는 제가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한 13년 정도 그 파생 상품 쪽으로 해서 그 리서치 및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쪽으로 해서 일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 블룸버그 이전에는 헤지펀드 회사와 그 은행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파생 상품 쪽에서도 저는 좀 옵션 쪽으로 해서 많은 전략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네, 사실 저희 에이스 상품을 구상할 때도 같이 좀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국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또 전문가분을 또 모셔가지고 오늘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커버드콜 최근 갑자기 막 나온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전부터 있었는데 기본 개념은 아마 지금쯤은 모두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커버드콜이 대부분 요즘 원체 한국 쪽에 출시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인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근데 또 이게 왜 또 그 커버드콜을 하는지 혹은 그 커버드콜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마 정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커버드콜이든 옵션 전략 같은 경우 대부분 그 보험과 좀 연계를 지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커버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보험을 저희가 커버드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험을 하는 보험사가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기초 자산을 이렇게 홀딩하면서 저희가 만약에 보험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떤 담보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죠. 보험을 판다고 해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걸 이렇게 돈을 줘야 되니까 파산하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담보금이 되는 게 그 언더라이닝 자산인 거죠. 그 기초 자산이 그걸 담보로 해서 거기서 콜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 프리미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보통 인컴 소스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커버드콜 전략이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근래 들어서 월배당 투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관련 상품들이 시장에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프리미엄 추가적인 인컴 수익 때문에요. 근데 저는 이론적으로만 아니까 이게 변동성이 막 좀 시장이 높아질수록 이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게 매력적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어떤가요? 그런 경향이 있나요? 일단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보험과 연계지어서 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건데요. 그 아무래도 그 옵션 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옵션을 매도하는 입장이니까 파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 리스크가 그 커다란 예를 들어 집이라던가 차 같은 경우도 사고가 많이 난 차 같은 경우 저희가 그 프리미엄을 더 많이 매기잖아요. 보험사 입장에서.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로 홍수 나는 지역은 더 이렇게 보험을 더 매기듯이. 근데 우리가 자산으로 왔을 때는 그런 위험을 변동성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저희가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보험사 저희 세를 매도했으니까 그럼 줘야 되는 돈이 확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거로 인해서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그걸 내재 변동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재 변동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게 옵션 가격에 또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옵션 가격이 상승해서 저희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요즘 같은 장은 아무래도 조금 평탄할 때보다는 더
있다라고 뭐 이해를 해도 되는 오늘 이제 걸까요? 아주 지금 저희가 뭐 네. 이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딱 이 시간에 아마 지금 관세 아마 그게 발표됐을 뭐 텐데. 그렇네요. 지금 네네. 3시네요. 네네. 네. 그 관세 발표됐을 때 그 이전에도 아마 그 평소 때보다는 아마 옵션을 만약에 사시는 분이든 그쵸. 하는 사람이든 그 프리미엄 자체가 상당히 인플레이트 됐다 그러죠. 아마 상당히 내재 병수도 높아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커버드 콜 전략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상승장이 막혀 있다, 못 따라간다 네네. 이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점점 여러 가지 전략이 발전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보셨을 때 어떠한 발전 과정들이 조금 더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주는지 네네. 어떻게 진화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우선 커버드 콜의 이제 가장 큰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죠. 이제 그게 이제 항상 이제 뭐 프리 런치는 없는 거니까 네. 뭔가를 이제 인컴을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큼 뭔가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걸 포기하느냐로 했을 때는 이제 상방을 이제 포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가져가는 거죠. 이제 네. 저희는 이제 콜 옵션을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보험을 팔았기 때문에 만약에 옵션이 막 올라가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콜 매수자에게 그만큼을 돌려줘야 되니까요. 되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줘야 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콜 매도하는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그 상방이 막히는 거겠죠. 그 상방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상대방에게 그 돈을 줘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가져가는 게 없어지는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인컴에만 너무 이제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략들이 네. 이제 근데 이제 요즘 같아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인컴뿐만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들이 좀 더 이제 나는 좀 더 원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네. 나는 상방 이렇게까지 포기하면서까지 하기 싫고 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상품들을 이제 또 니즈에 맞게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근데 이제 뭐 3가지 정도 이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째가 이제 보통은 이제 앳더머니로 이제 옛날 이제 트레디셔널한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앳더머니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뭐 골로에서 이제 커브드 콜 많이 하고 네. 혹은 먼틀리 옵션을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앳더머니가 아니라 이제 아웃 오브 머니 옵션. 이제 아웃 오브 머니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뭐 또 좀 더 이제 룸이 생기는? 가져갈 수가 있는 예. 거죠. 이제 그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니즈가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상품도 툴 같은 것도 이제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뭐 위클리 옵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로 DT라고 그러죠. 이제 위클리 맞아요. 옵션이지만 이제 매일매일 만기가 이제 월화수목금 도래하는 그 옵션들이 이제 존재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프리퀀시를 자주 가져가게 되면은 네. 이제 좀 더 이제 그 상방을 더 이제 프리퀀하게 리캡한다 그러죠. 이제 리캡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만큼 더 이제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 상방을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스트라이크 셀렉션으로 이제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이제 또 요즘 많이 되는 것이 이제 그 옵션의 이제 커버리지 그러니까 얼마큼 이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주식으로 보면 100% 다 팔 것이냐, 그렇죠. 뭐 파셜하게 파셜리 이제 팔 파느냐. 것이냐. 네. 그래서 이 타겟 인컴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파셜하게 셀링한 스트레치에서 이제 그래서 상방이 좀 열려 있긴 하죠. 이제 그런 전략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하는 구조화들도 이제 많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이렇게 그 실제 이제 그 언더라인 기초 자산과 그거에 상응한 옵션으로 이렇게 셀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초 자산을 좀 더 이렇게 알파가 있는 그런 전략들 좀 컨센트레이트 베스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스탁 셀렉션을 잘 해서 이제 그런 거에 포지션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옵션을 매도함으로 해서 좀 약간 브로드한 마켓 옵션을 매도함으로 해서 그 미스매치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업사이드를 이제 그 막히는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완전 토탈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제가 사실 방금 말씀 주신 3가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금 네네.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쉬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로 그 OTM 관련해서 방금 이제 뭐 먼슬리로 할 때보다 위클리, 데일리로 할 때 이게 뭐 과거 시뮬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나오신 결론인 걸까요? 이게 뭐 이렇게 짧을수록 더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네네. 그리고 이제 OTM이라고 한다면 사실 1%를 할 거냐 이 외가격을 뭐 1.5%할 거냐 뭐 5%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저희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최적의 방법을 좀 찾으셨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네, 일단은 OTM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네. 이제 뭐 과거에 이제 긴 히스토리를 돌렸을 때 이제 어떤 게 가장 좀 더 이제 좋게 나오느냐로 봤을 때는 네.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그 OTM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좀 더 유효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제 위험 조정 수익이라고 그러죠. 이제 리스크 네네. 어저스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앱솔루한 그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스크까지 이제 생각해서 한 퍼포먼스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OTM으로 컨트롤한 경우가 더 좋았어요. 임피리컬하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네. 아마 조금 이따 좀 더 디테일하게 뭐 이야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아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자세히 한번 지금 설명해 지금 주시면 설명해 좋을 것 드릴까요? 같습니다. 네. 아, 네네. 일단은 이제 그 OTM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그 확률인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 뭐 정말 그 조그마한 저희가 이제 카지노만 보더라도 그 룰렛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블랙과 레드가 있으면 사실은 50대 50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카지노가 이길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이제 그 지로라는 이제 그런 거를 그 0과 뭐 더블 0 뭐 그런 게 뭐 카지노 안 잘 하시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다는 걸 많은 그런 게 분들이 아시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아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넣어서 조금의 그 확률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카지노가 이제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로머니 옵션도 이제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트라이크를 어떤 걸 골라야 될 맞아요. 것인가 이제 그런 걸 네.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언더라인 그 자산에 얼마나 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이제 얼마나 그 리턴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스트라이크가 가장 잘 될까라는 걸 네.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이제 만약에 먼틀리 옵션을 사용해서 만약에 어떤 스트럭처를 구축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먼틀리 리턴을 이제 과거 뭐 20년이 됐든 뭐 있는 거 다 해서 이렇게 매저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프리퀀시라고 그러죠. 이제 그 이제 얼마나 빈도가 각각 그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딱 네네. 보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대체적으로 이제 민이 있다면은 중간이 있다라면은 대부분 아마 마이너스 5%에서 뭐 5% 사이에 먼틀리 리턴이 대부분이 다 거기에 포진하지 않고 그게 있지 약간 않을까. 정규분포 같은 모형을 띠나요? 그렇죠. 하게 되면? 예, 리턴은 이제 보통 이제 예, 정규 분포를 하지만 약간 우상향으로 뭐 이렇게 예, 스큐돼 네네. 있는 게 있죠. 대부분 주식 시장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정규 그 분포 안에서 그래서 그만큼 그걸 보고 이제 아웃오브머니를 이제 약간 어느 정도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확률적으로 저희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구간, 네. 이제 그 구간에 집중해서 거기까지는 최대한 그 리턴을 먹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럼 이제 그만큼 또 그렇죠. 저희가 이제 포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얻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이상의 그 리턴을 이제 포기하는 대신 거기서 인컴을 이제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근데 그 네. 인컴을 제너레이트 하는 부분이 또 사실은 마켓이 올라갈 때는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그만큼 2%든 5%든 이제 그만큼 먹고 가는 네. 거지만 마켓이 내려갈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인컴이 또 이제 다운사이드 버퍼 이제 프로텍션이 되는데 그게 뭐 먼틀리가 만약에 3%도 나왔다 그러면은 그 3% 정도가 이제 또 디스트리뷰션 구간에서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그만큼 버퍼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전략 커버드 콜 장에서 아웃오브머니를 사용했을 때는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대부분의 구간들에서 가장 많이 이피션트하게 이렇게 스트럭처가 돼 되고 있는 있다. 거죠. 네. 이제 그 대신 이제 그만큼 테일 그쪽은 좀 포기하는 대신 그러니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과거를 전체로 길게 이제 저희가 장기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구간을 더 이피션트하게 설계를 해놨다면은 네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크 어드저스트 리턴 위험 조정 수익률이 더 좋게 나오죠. 그냥 언더라잉 에셋을 이렇게 그냥 홀딩하는 것보다. 네. 예. 근데 사실 요새 상품들 나오는 거 보면은 아까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뭐 파셜하는 네네. 것도 굉장히 많이 네네, 나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100이라면은 뭐 10에 대해서만 옵션을 뭐 판다 뭐 이런 식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 보면 조금 어떤 액티브적인 요소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10%밖에 네. 예를 들어 안 파는데 더 높은 수익을 내고 네. 싶으면 딱 애더머니에 네. 팔아야 네. 되기도 네. 하고 네네. 하는데 네네네. 뭐 그런 전략의 유효성은 조금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뭐 이거는 정말 뭐 그 리서치에서도 많이 나와 있지만 네. 이제 항상 심플한 스트래티지가 이제 가장 좀 우수했다. 이제 음. 그런 부분들이 많죠. 이제 과거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액티브하게 뭔가 계속 사고 팔고 한다거나 뭔가 변형을 시켰을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만약에 그 마켓을 잘못 읽었을 때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반대로 오히려 더 이렇게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액티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피가 대체적으로 좀 더 이제 많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근데 뭐 만약에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로 우수하시다. 그럼요. 이제 그건 그러면은 아무도 뭐 못 이기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데 근데 사실은 이제 마켓을 예상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제 패시브 방식으로 뭐 OTM 전략도 한번 뭐 보셨을 거고 뭐 파셜 하는 것도 보셨을 거고 네네. 했을 때는 네. 어떤 걸 조금 더 선호하시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선호하시는 약간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확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OTM을 사용한 게 이제 그 리스크 어드저스 리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더 좋게 나왔다. 나와요. 네, 예. 그 네, 왜냐하면은 그 파셜 셀링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확률 구간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무조건. 막혀 위가 이제 뭐 파셜하게 막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같은 OTM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아예 최소한 그 프리퀀시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 부분은 어쨌거나 무조건 100%다 리턴을 가져가는 그렇죠. 거니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 주셨던 게 이 미스매칭 전략이에요. 이 네네네네. 미스매칭 전략도 또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뭐 어떤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 미스매칭 전략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캡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그 일환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 컨셉이 많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는데 디스퍼전이라는 이제 트레이딩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어려워요. 디스퍼전. 네, 좀 어려운 컨셉인데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만약에 뭐 저희가 이제 뭐 주식을 뭐 마켓캡 웨이티드로 해서 뭐 100개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마켓이 상당히 피스풀할 때는 피스풀하다기보다 이제 마켓이 상당히 안 좋을 때 네. 그럴 때는 그 안에 있는 인디비주얼 그 스탁들이 전부 다 코릴레이션이라 그러죠. 다 네. 같이 움직이거든요. 똑같이 그렇잖아요. 안 왜 좋아요. 위험이 오면은 네. 그냥 다 안 같이 좋아. 똑같이 안 좋잖아요. 네. 거기 뭐 어떤 주식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잘 없고 그냥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다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마켓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확실하게 그 위너와 루저가 이제 갈리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주식을 잘 선택한다면은 그 100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니버스에서 어떤 주식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잘 픽을 했다라면 이제 그건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만큼 잘 피팅을 해가지고 잘 가졌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스탁은 이제 대부분 이제 우상향한다라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장기를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음. 그걸 이제 잘 하게 되면은 롱을 포지션을 이제 그걸로 가져가고. 그럼 이제 만약에 마켓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스탁 피킹을 잘했다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아웃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알파가 제너레이션이 되겠죠. 근데 그렇죠. 그럼 옵션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정확한 그 옵션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100 그 포트폴리오에 갖춰져 있는 그거에 대한 옵션을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는 이제 위너와 루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덱스는 볼러틸리티가 더 낮을 낮겠죠. 수밖에 네. 없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된 거니까. 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콜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도했을 때는 마켓이 막 올라갔을 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더 더 올라가겠죠, 오르니까. 인덱스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픽한 그 스탁은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디스펄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상당한 추가적인 이제 추가적인 알파를. 알파도 제공할 수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게 작년, 재작년 같이 일부 정말 소수 우리 그 M7 같은 종목들이 막 날아올랐을 때는 네네. 잘 맞았었던 전략. 그렇죠. 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언더라인 주식 자체가 만약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좋은 주식을 선택했다라면 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떨어질 때는 뭐 좀 더 그렇죠.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훨씬 더 좋은 그 위험 얻으셨을 때 그 수익을 네.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런 이제 숙제가 남겨지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뭐 한 가지 마지막 질문 조금 드리고 싶은 게 개별 종목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개별 ETF 이제 정말 포트폴리오 상품에 대해서도 옵션이 미국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언제쯤부터 이런 옵션들이 좀 상장되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일단은 네, 옵션이 이제 그 주식과 채권과는 달리 주식과 채권은 정말 역사가 그쵸. 길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옵션 전략 같은 경우는 이런 ETF라던가 이런 이제 실제 펀드들이 막 새로운 펀드들이 막 생겨난 거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정말 최초의 전략은 뭐 상당히 오래됐지만 그러나 그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로 따진다 그러면은 정말 달리는 데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인컴만을 이제 위한 펀드였던 거죠. 그래서 네. 뭐 퍼포먼스를 뭐 얼마를 손해를 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그냥 인컴만 제너를 하면 된다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네. 포커스를 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점점 투자자들이 똑똑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뭔가 나는 좀 더 원하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켓은 이제 거기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요에. 그럼 그 수요에 이제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툴들
기술이 개발되고 뭐 그런 자동차도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돼서 계속 차에 들어가잖아요. 달리는 건 똑같지만 근데 이제 옵션 전략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툴들이 새로운 툴들이 제공되는 거죠. ETF 옵션이라든가 네. 싱글 스탁 옵션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지로 DT 옵션이라든가 그거에 또 이어서 이제 플렉스 옵션이라는 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거의 대세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펀드들이 네. 플렉스 옵션이라는 걸로 이제 트레이딩을 해요.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렉스 옵션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로 툴이라고 치면은 이제 뭐 차로 따지자면 되게 커스텀 빌드 차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네. 그 옵션을 자기가 정확하게 원하는 옵션을 그러니까 OTC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OTC는 아니고 실제 이건 이제 거래소에서 트레이딩이 가능한 건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마켓에서는 이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난 딱 정해진 것만 네. 기성품처럼 이렇게 셀렉트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만기도 딱 정해진 만기만 할 수 있는 그쵸. 거지만 근데 이제 이 플렉스 옵션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도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만기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원하는 만기가 뭐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 10일, 오늘부터 3일, 오늘부터 4일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컨트랙도 이제 옵션도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디퍼런스가 있는 게 뭐 유로피안 스타일 옵션이란 게 있고 아메리칸 스타일 옵션이 네.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이제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더 좀 많은 이제 전략들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제 클라이언트에 이제.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네. 미국에서 가장 지금 핫했던 디파인 아웃컴 같은 경우가 음. 디파인이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정확하게 뭔가를 핀한다는 의미잖아요. 한국말로는 뭐 정확하게 뭔가를 디파인한다, 타겟한다, 확정짓는다. 확정짓는다. 네.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상장된 옵션으로는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쵸. 특히나 뭐 리퀴디티가 높지 않은 상장으로 네네. 뭐 스트라이크 뭐 되게 많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10%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넘버를 핀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래서 대부분 이런 펀드는 다 디파인 아웃컴 펀드들은 다 플렉스 네. 옵션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이제 스트라이크 같은 거나 만기를 이제 그렇구나. 정확하게 핀하죠. 더 이상 새로 나올 게 없다고 생각해도 계속 새로 나오는 게 있는 게 금융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뭐 커버드콜 전략 발전 과정부터 여러 가지 뭐 옵션 전략들, 뭐 그다음에 저희 새로 나오는 골드 커버드콜 전략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커버드콜이 단순히 배당형 전략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도구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뭐 일단은 뭐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커버드 콜이 상당히 뭐 인기가 많이 있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툴들이 이제 많아져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뭐 말씀드린 디파인 아웃컴이라던가 뭐 이제 보통 이제 또 하방을 또 되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전략들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아마 상품들이 앞으로 다양하게 더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항상 너무 이렇게 그 익스트림한 그런 것만? 리턴이라던가 뭐 인컴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지금 싱글 스탁 옵션 이제 그 셀링 옵션 하는 네. 매도 전략이 상당히 인기이긴 한데 이제 그런 전략들을 이제 상당히 사실은 상단을 너무 많이 포기하는 거죠. 사실 이제 그 옵션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그런 너무 어떤 한 넘버만 보지 마시고 이제 좀 다양하게 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스트럭처가 잘 돼 있는 상품들을 이제 고르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